오세훈 시장이 이 주도하는 서울시정에 대해서 기대하셨던 시민들이 많았는데 요즘 뭐 너무 큰 사업만 하고 제대로 안 지켜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최근에 명태균 게이트도 나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실망감도 표시하고 이런 분들도 많던데요. 자, 지금의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오세훈 시장님 하시면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약자와의 동행인 것 같거든요. 근데 네, 그 제가 얘기를 했죠. 정말로 멋있는 슬로건 같아요. 그러면은 약자와 동행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자와 동행이 좀 미흡하신 것 같아요. 그게 강자와의 동행 예, 아니면은 뭐 엘리트와의 동행. 화려한 치우침, 뭐 그 과시형 이런 시설물과의 동행 뭐 이런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서울런이 있는데 네. 사실은 서울런이라는 부분 취지는 좋을런지는 모르지만 이미 그 EBS 방송국이라든지 유사 형태의 충분히 그 인강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서울런이라는 부분이 공교육에 포인트를 주고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이 친구들 소외된 교육적으로 소외된 학생한테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접근하고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서울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교육 시장을 공교육으로 당긴 것밖에 없거든요. 아니 약자와의 동행이 아니라 명문대생과의 동행이라고 시정 자유발언에서 말씀하셨죠. 현수막도 보면은 성과와 홍보 위주로. 그럼 과연 서울런이 처음에는 저는 대치동 입시학원 홍보 현수막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시청 앞에 그게 걸려 있는데 뭐 어느 명문대 뭐 몇 명, 어느 명문대 몇 명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사설학원에서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사실은 사교육의 일타 강사나 이런 강사들을 공교육으로 이끌어낸 거거든요. 그분들이 뭐 자기들은 뭐 금전적으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뭐 홍보 자기 학원 PR도 되고 홍보도 되고 좋은데 이 서울론 자체가 어쩌면 우리 학생들의 근본적인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좀 교육받기 소외된 학생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명문대 몇 명 합격했느냐 이런 부분으로 현수막 걸었을 때 본 취지하고는 많이 좀 빗나갔다. 그러고 너무 오세훈 씨 도시 디자인하고 로맨티스트 같아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네.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로맨티스트가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하나하나 대표적 아끼고 잘 써야 될 텐데. 리브버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제가 서울시청 가는데 중곡역에서 타고 7호선 타고 건대입구역에서 환승해서 시청 가는 것이 빠르지 제가 뚝섬역 가가지고 배 기다렸다가 배 타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하나의 관광 사업으로서는 제가 뭐 반대는 안 하는데 아침에 출근 교통수단으로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꼭 어쩌면 유럽이나 해외 갔다 오시면은 이상한 정책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이 관람차, 대형 관람차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지금 과시형 디자인의 모습은 보이는데 그 속에 시민들의 실제 삶이 녹아드느냐 그런 비판도 많은 것 같은데 그 선도에 있어서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아주 서울 시민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계시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이 많이 주목을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 그런데 그 전에 다른 시장님들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도 옛날 고건시장 때부터 서울시청 출입기자 하면서 서울시장들을 많이 봐왔었는데요. 시의원으로서 보시는 또 이 시장님들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이명박 전 시장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청계천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기업가적인 감각으로 주로 이제 개발성 사업, 행정의 효율성 이런 식으로 좀 중시하셨던 것 같고 오세훈 시장은 도시 디자인이나 어떤 민간 활력 중심의 정책을 주로 이제 펴시는 거, 보여주기식 위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이제 고인이 되신 박원순 시장님 같은 경우는 주로 참여하고 복지나 도시 공공성의 어떤 강화 집중. 그러니까 서민의 일생과 가장 밀접하고 강한 정책들을 많이 펴셨거든요. 예를 들어 그 오세훈 현 시장은 뭐 이명박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재개발 이런 데 포인트를 뒀는데 박원순 시장 같은 분은 주로
리모델링, 재건축보다는 어떤 리모델링 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장단점은 다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개발과 복지, 그 다음에 공공성과 시장 경쟁 등 어느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지 말고 그분들의 이제 각자 잘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균형 잡는 시정을 조금 진짜 민생 경제와 서울 시민을 위한 정책, 내 자신의 어떤 홍보용 수단이나 내 자신을 보여주고, 서울 언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그렇죠. 오세훈 시장님이 뭐 대치동 학원 원장님이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상당히 되게 편협적인 생각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로 서울 시민을 위한 부분이 뭔지를 한번 균형 감각을 갖고 남은 기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을 위한 그냥 비판이 아니라 정말 잘해주길 바라는 예. 시민을 위한 시정을 예, 펼쳐달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큰 디자인, 뭐 거대한 건물 돋보이는 이거보다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행복을 누리고, 야, 내가 서울 시민이어서 자랑스럽다, 그리고 행복하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 네. 서울시에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도 이제 화제가 되지 않습니까? 총리부터 이제 뭐 장관들, 대통령실의 인선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울시의 인사는 혹시 오세훈 시장 들어서 인사 좀 어떤 특징이 있고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별론 것 같아요. 별론 것 같습니까? 자기 사람 챙기기나 뭐 이런 부분 하는데 어떤 한마디로 모든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건 인사가 만사고, 인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실력 있는 사람을 발굴하는 것이 결국은 이 지도자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별로라는 그 두 단어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예. 다 뭐 자기 사람 심기도 나쁘지는 않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능력과 전문성을 부합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주변의 정치인들,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자리를 주는 뭐 이런 형태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여기까지로. 사실 자기 사람을 쓰는 것도 사실은 역관주의라고 해서 미국에서도 또 유럽에서도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대신에 그 근거는 정말로 실력 있고 유능해야 된다. 그게 뒷받침이 돼야만 그런 정실제 인사, 역관제 인사도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죠. 예. 네.